오늘 첫 번째 이슈는 어제 있었던 남북철도 연결 착공식에 북한의 태도가 좀 달라졌다 하는 게 느껴져서 한번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먼저 판넬을 보면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관심을 모았던 사람은 리성권 조평통위원장입니다. 지난 9월 평양 정상회담 때 남측 경제인들과 오찬을 하면서 냉면이 지금 목구멍으로 넘어갑니까? 이런 얘기를 했다고 알려져 있지요. 일부는 부인을 하기도 했지만. 그리고 또 14선언 11주년 기념식 때는 김태년 의원에게 배 나온 사람에게 예산을 맡기면 안 되는데 이런 얘기도 했었고. 아무튼 거침없는 발언으로 논란의 중심에 섰던 리성권 위원장인데 어제는 사뭇 달라진 모습을 보였습니다. 우리 대표단과 만났는데 날씨가 추운데 왜 모자를 안 쓰셨습니까? 보시다시피 북한 대표단은 머리에 다 이렇게 털모자를 썼는데요. 추우니까 그렇겠죠. 그랬더니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머리도 눌리고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러면 우리도 다 벗자. 남쪽도 안 썼는데 우리도 안 쓰는 게 예의 아니냐. 그렇게 해서 모자를 다 벗은 다음에 착공식에 참석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착공식 소회를 묻는 기자들에게는 감개가 무량합니다. 이 한 말만 남기고 떠났습니다. 그리고는 곧바로 보장성원이라고 하죠. 그쪽 정보요원들이 또 질문을 차단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는데 행사 내내 말을 좀 아낀 모습. 그런 게 좀 주목을 받았습니다. 어제 있었던 장면을 좀 저희가 보시고 얘기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건강 이렇습니까? 집에 부상자도 알고 있습니다. 건강하시오. 예. 민족을 위해서. 잘하셔야 돼요. 잘하셔야 돼요. 이성범 위원장님 착공식 열린 소회가 어떠세요? 감개무량합니다. 네. 실제 공사는 언제쯤 열릴 것으로 생각하시나요? 예, 그 남쪽으로 다 협의하고 있습니다. 네. 예, 정은갑 위원님. 네. 어제 보시니까 어때요? 좀 말을 좀 아끼는 게 역력히 좀 보이긴 하죠. 그렇습니다. 말을 아끼고 좀 배려하려는 그런 예. 모습들이 눈에 띕니다. 예를 들면 아까 앵커가 말씀하신 모자 관련해서도 예. 왜 모자를 안 썼느냐 그러니까 눌린다 그러니까 그러면은 우리도 같이 벗는 게 예의 아니냐 예. 이런 식으로 좀 부드럽게 풀어가려는 의지도 보여지는데 당연히 이성건 위원장 입장에서도 지난번에 어쨌든 간에 본인이 어떤 발언을 했는지 그에 대해서 규명은 되지 않았습니다만 상당히 논란이 있지 않았습니까? 예. 그러니까 자신의 발언이 일종의 설화가 어떤 본질을 흐트러뜨리는 그래서는 안 되겠다. 스스로의 내부의 반성도 있었을 것이고, 지금 어렵게 해서 이제 철도 착공식까지 왔는데, 본질이 아닌 자기의 말에 대해서 여러 가지 갑론을박이 있을 경우에 대한 부담감이 상당히 있었을 것이고, 그리고 어쨌든 간에 지금 남북, 북미 간에 굉장히 비핵화를 둘러싼 살얼음판을 겪고 있지 않습니까? 굉장히 중체대한 트랙으로 가고 있는데, 그것이 자칫 어떤 지역적인 말의 어떤 실수 이것으로 인해서 부담감을 어느 쪽에서든 갖는 것에 대해서는 바람직하지 않다 이런 판단을 분명히 했을 겁니다. 또 북한 내부에서도 또 여러 가지 반성 내지는 논의가 있었을 것이고 그래서 그런지 이번 만남에서는 상당히 조심스러운 그런 점을 엿볼 수 있었습니다. 예. 정진남 교수님은 어떻게 보셨나요? 지난 냉면 발언으로 인해서 아마도 우리나라, 그러니까 우리 남한 정부 내에서 얼마나 남한 시민사회의 어떤 논란도 있었고 이런 것들을 충분히 리성권 위원장이 감안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무래도 들었겠죠. 그렇습니다. 그러나 저는 근본적으로는 이 살얼음판을 걷는 형국을 리성권 위원장도 충분히 인지하고 있을 거다. 이 살얼음판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저는 두 가지 의미로 생각하는데요. 지금 어제 역사적인 70년의 어떤 그 평화의 혈맥을 잇는 어떤 남북 철도 연결식 아닙니까? 그러나 이 또한 이게 심지어 착공식이 아니라 착수식이라고 할 정도로 앞으로 지금 가야 할 길, 산 넘어 산이거든요. 대북 제재라고 하는 난관을 뚫고 어렵게 여기까지 온 건데 그런 의미에서도 살얼음판이고 역시 지금 북미 관계 역시 고위급 회담이 지금 멈춤으로 인해 가지고 내년 연초 정상회담을 예고는 하고 있습니다만 이것들이 정상적으로 갈 수 있을지 없을지 대단히 살얼음판 같은 형국인데 이런 형국에서 만에 하나 이성근 위원장이 이만큼의 불씨라도 아마 제공한다면 그 이후에 또 이성근 위원장 입장에서는 개인적으로도 대북, 대미 이런 라인에서도 사실 굉장히 곤혹스러울 위치가 될 수도 있고요. 아마 이런 어떤 전반적인 형국을 감안한 저는 지혜로운 처서라고 생각합니다.
김성환 평론가님, 네. 그나마 어제라서 다행이지 오늘 같은 날씨였으면 모자 벗기도 쉽지 않았을 것 같아요. 맞습니다. 뭐 이렇게 날씨가 추워질 줄 몰랐었던 거 예.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드는데요. 저는 리해라고 썼습니다. 예. 그러니까 북쪽에서는 리해라고 하고 우리는 이해라고 이해, 하잖아요. 예. 그러니까 서로 간에 인식의 차이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러니까 뭐 리성건 위원장이 지난번에 목구멍 발언을 한 게 진짜로 뭐 일종의 망신주기를 하고 모욕주기를 하기 위한 목적으로 했는지 안 했는지는 확실치는 않습니다. 아직 그 부분에 대해서는 뭐 논쟁이 정리가 된 건 아닌데 그러니까 앞으로 남북 간의 뭔가의 관계를 만들어가는 데 있어서는 이런 일들이 계속 벌어질 거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차이를 좁혀가는 게 중요하다고 보고요. 예. 그러니까 이런 리해라고 생각하는 북쪽에 있는 사람들의 인식과 이해라고 생각하는 우리의 인식이 좀 앞으로 맞아떨어졌으면 좋겠다. 그런 측면에서 리성건 위원장이 이번에 좀 몸을 낮추고 조심스러워했던 거 아닌가 싶은 생각을 합니다. 예. 과거에 도대체 어떤 발언을 막 쏟아냈길래 이렇게 주목받는가 궁금하기도 한데요. 한번 옛날 발언 들어볼까요? 내가 시계를 당장 가서 좋은 거 좀 사야겠어. 만념이 없으면 시계가 주인 닮아서 저기 또 준단 말이야. 저거 뭐야. 기자 선생들이 질문하는 거는 여러 가지 각도에서 할 수 있지. 근데 달라진 시대적 요구에 맞게 질문도 달라져야 되지 않을까? 엄중한 사태가 어디서 조성된 걸 보니 알면서도 나한테 그거 해소됐나 물어보면 되나? 황장수 소장님, 그때 당시 얘기하는 거 보면 좀 건방진 느낌이 있어요. 예, 근데 지금 말만 그리 된 게 아니라 얼굴 표정도 같은 사람인가 싶을 정도로 좀 바뀌었잖아요. 예. 그래서 전반적으로 그 판문점 이 합의에서 이루어진 첫 이 시행되는 사안 중에서 어제 분위기가 굉장히 로키였다. 네. 북한 측도 전반적으로 로키고요. 그것은 지금은 이제 미국하고 교착 상태에서 북한이 지금 어떤 쪽으로 가느냐. 이 불씨는 살려는 가야 되겠지만은 계속 이런 식으로 이제 이 미국이 쉽게 제재 완화나 종전 선언을 해줄 것 같지 않은데 가야 되냐 이런 고민들도 북한 내부에 많이 있고요. 또 북한 내부에도 여차 잘못하면 내부 숙청이 있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지난번에 목구멍 냉명 발언이 이제 일이 만약에 잘못되어서 북한의 대남 라인에 섰던 사람들이 몇 달 뒤에 북한이 이제 방향을 좀 틀게 된다면 그런 부분에 대한 숙청도 올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김영철 같은 경우에는 대미 라인에다가 자신에 대한 이 자신이 대미 라인을 계속 막게 해달라고 이런 부탁을 했다라는 보도도 나왔습니다. 예. 그러니까 북한 내부에도 지금 이 대미 대남 라인을 했던 사람들이 무게나 이런 분위기가 처음에 이제 자신들이 활발하게 이 의견을 피력할 때와는 다른 분위기가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위축되고 말 조심을 해야 되겠다. 이런 시각들이 좀 팽배해 있다. 특히 한국과의 경협이나 이런 부분이 잘 안 되고 있는 부분에도 그 기업인들을 자극했다라는 비판도 있겠죠. 그러니까 본인 스스로가 여러 가지 상황으로 위축돼 있다. 예. 이걸 보여준다고 봅니다. 서정욱 변호사께서는 어떻게 보셨어요? 저는 이게 일단요. 예. 일단 이게 행사가 이렇게 급하냐 이런 생각이 들어요. 어제 행사가. 왜냐하면 이게 예. 그 비핵화가 안 돼서 이게 제재가 안 풀리면 착공도 못 하죠. 근데 왜 이렇게 급하게 7억 2천만 원 혈세를 들여서 하느냐 이런 생각이 들고요. 예. 어제 저는 전체적인 행사는 제2의 냉면 사건의 굴욕이다. 이렇게 보는데 저 자세. 예. 예를 들어 이제 이성곤 이분은 공개 행사에서 말을 안 했습니다. 저번 걸기 의식에서. 예. 근데 김윤혁이라는 북한의 철도성 부상이 이런 말을 했어요. 왜냐하면 이게 우리 민족끼리 가야지 왜 남의 눈치를 보며 휘청거리냐. 예. 이게 철도가 안 되는 게 우리가 이게 남의 눈치, 미국 눈치봐가 안 되는 겁니까? 북한이 바로 이게 비핵화에 대해서 한 걸음도 안 나가니까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이건 이게 적반하장이에요. 그렇다면 이게 우리 장관들도 야 이게 북한 너그가 핵을 포기 안 하니까 이게 안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반박을 해야 되는데 한마디도 못했어요. 예. 이게 바로 저자세 외교 아닌가. 따라서 이게 저는 제2의 냉면 굴욕 사건이다 이렇게 봅니다. 좀 다른 시각에서 보시는군요. 김한규 변호사님 의견은요? 어제 이제 올해가 이제 며칠 남기지 않은 상황에서 착공식이 이루어졌는데 실제 서 변호사님 말씀처럼 실제로 공사 이루어지는 거의 현재로서는 불가능합니다. 제재 완화도 좀 되지 않은 상황에서 그렇지만 어쨌든 간에 2018년은 굉장히 남북 정상회담 2차례 건 정상회담 그다음에 역사적인 북미 회담이 있지 않았습니까? 예. 이런 상황이라면 모처럼 이제
비핵화라든가 평화 구축이 된 어떤 분위기가 조성되었는데 우리 정부가 우리 힘으로 할 수 있는 최대치가 지금 이 정도 아닌가. 그러니까 적어도 착공식을 개최해서 적어도 이 남북한 국민들, 특히 우리 국민들에게 내년에도 이 북한과의 대화는 계속 이어져야 된다. 이런 걸 메시지를 던진 것 같고요. 이 점에서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비핵화라든가 제재 완화 이 측면은 미국의 어떤 그 주도권이 있다는 것은 뭐 다 공개의 사실이지만은 정부로서는 최선을 다한 것 같고요. 그 리성건 입장에서도 이런 분위기를 본인이 인식하고 있으니까 적어도 말 한마디 실수로 인해서 대화가 단절되는 사례가 과거에도 굉장히 많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번만큼은 본인도 말조심하지 않은 건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아무래도 조심스럽게 시작한 착공식이기 때문에 또 북측도 입장이 좀 조심스럽고 신중했을 것 같습니다.